엄마 명의 통장은 어떻게 돼요? 병원 복도 CCTV에 찍힌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 그리고 10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신우이.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제 이름은 박정연, 올해 38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도 10년째였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염분은 최소화하고 채소는 충분히, 단백질은 적당하게. 정연아, 벌써 일어났니?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신 거예요. 어머니,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아이고, 늙으면 잠이 안 와. 너 혼자 이것저것 하는 거 보기 미안해서. 괜찮아요. 익숙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연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저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며느리라고 무시하거나 구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남편과 싸울 때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정연아,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면 내가 혼내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예민했어요. 에이, 그래도 남자가 좀 참아야지. 우리 며느리 속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증상이었어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밥 드신 걸 잊어버리시기도 했습니다. 정연아, 나 아침 먹었니?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아, 그랬나? 내가 왜 이러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라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각오했어요. 더 열심히 돌봐야지. 매일 어머니와 산책을 나갔고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퍼즐도 함께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거나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연이요. 정연? 우리 며느리? 아, 맞다. 그런 날이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쿵! 큰 소리에 잠이 깼어요. 급히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남편도 깨어서 나왔고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크지 않아서 수술은 필요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낮에는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밤을 샜어요. 남편도 도와주려 했지만 회사 일이 있어서 제가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신우이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고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10년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왔고 어머니 생신에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미정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주쯤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언니 집에서 어머니 돌보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치매도 있으시고 이번에 쓰러지시기까지 했잖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돌보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병원이요? 거기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잖아요. 어머니한테도 좋고 언니도 편하고. 미정 씨, 그건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오빠도 회사 다녀야 하고.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병실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정 씨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는데요. 응, 미정이한테 들었어.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긴 해. 네. 당신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요양병원에 계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여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어머니를 모셔온 사람이 누군데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말한 적 있어요? 알아. 근데 이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를 버리자는 소리잖아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커지자 간호사가 쳐다봤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날 저녁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정연아. 네, 어머니. 편찮으세요? 미정이가 왔다며? 네, 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연아, 미안하다. 왜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알아. 요즘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연아, 난 내 밥이 좋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병원 밥은 맛이 없어.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어머니, 전 절대 어머니를 병원에 안 보낼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키겠어.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더욱 세심하게 어머니를 돌봤어요. 하지만 미정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생각해봤어요. 요양병원 건. 미정 씨, 저는 집에서 모실 거예요. 언니, 고집 부리지 말고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싫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치매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미정 씨, 10년간 어머니를 돌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명절에도 안 오고 생신에도 안 오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하려는 건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 편한 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요양병원 안내 책자와 상담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미정이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 이 병원 정말 좋대요.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비용을 부담한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간 생활비 한 푼 안 보내더니 이제 와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가 나름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여보, 진짜 미정이 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무슨 생각을요? 솔직히 당신 혼자 감당하기 벅찬 거 사실이잖아.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회사 일이 있고. 그럼 회사 그만두세요. 뭐? 어머니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여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같이 돌보면 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언니, 저 왔어요. 누구세요? 낯선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실버케어 요양병원 상담사님이에요. 뭐요? 언니가 바빠서 상담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셔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상담받을 생각 없어요. 언니, 일단 들어만 봐요.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미정은 저를 밀치다시피 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담사는 거실에 앉아서 병원 안내 자료를 꺼냈어요. 저희 병원은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치매 환자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도 완비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관심 없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담사가 당황했습니다. 언니, 미정이 저를 노려봤어요.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해요? 상담사님이 바쁜 시간 내서 오신 건데. 내가 오라고 했어요. 미정 씨가 멋대로 데려온 거잖아요. 언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당장 나가요. 그 순간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상담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실버케어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연아, 너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는 싫어. 난 우리 집이 좋아. 엄마, 현실을 봐요. 언니가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언니 혼자서 어떻게 24시간 케어를 해요? 10년간 해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쓰러진 거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정 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인정해요, 언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연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엄마, 언니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요. 언니도 자기 인생 살아야죠. 미정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상담사와 미정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10년간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되면 여기 와서 같이 살든지. 언니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결국 미정과 상담사는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요양병원 입소 신청서와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정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저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미정이 계속 이럴 거면 어떡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미정과 또 다른 남자가 내렸어요. 언니, 저예요. 또 뭐예요? 언니, 이분은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미정 씨의 의뢰로 어머님의 후견인 신청건으로 왔습니다. 후견인? 네.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혼자 법률 행위를 하시기 어려운 상태이시니까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머님의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권이 후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정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오해하지 마요. 이것도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게 후견인 신청이에요.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호?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지금 내가 뭐 하려는 것 같아요? 뻔하죠.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는 거. 증거 있어요? 뭐?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에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일단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판단은 무슨?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치매 진단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정말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지난주? 저는 모르는데요. 미정 씨가 단독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셨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 씨,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를 병원에. 나도 보호자예요. 딸이잖아요. 10년간 뭐 했어요? 이제 와서 딸 노릇이에요. 미정이 씩 웃었습니다. 언니, 화내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요. 법은 제 편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미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닥. 언니, 닥쳐요. 당신 같은 년은 가족도 아니에요. 변호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폭행은 안 됩니다. 이것도 증거로 남을 수 있어요. 증거요? 좋아요. 증거 남겨요. 10년간 어머니 돌본 것도 증거고 당신들이 한 번도 안 온 것도 증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정과 변호사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미정이가 후견인 신청을 했대요. 뭐?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대요. 미정이가? 네. 그럼 어머니 재산 관리권이랑 의료 결정권이 다 미정이한테 넘어간대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미정이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 어머니 재산 때문일 거예요. 얼마나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집이랑 예금 합쳐서 한 5억 정도?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면 미정이가 탐낼 만하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미정이가 내 동생이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이해가 안 돼. 그럼 나를 도와줄 거예요?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그 대답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확실하게 내 편이라고 말 못해?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인 신청건으로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거였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승소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왜요? 제가 10년간 모셨는데요. 그건 정서적인 부분이고 법적으로는 친딸인 미정 씨가 유리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누구랑 살고 싶어 하시는지가 관건이에요. 당연히 저랑 살고 싶어 하세요.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술서 좀 써주셔야 해요. 진술서? 네. 어머니가 저랑 살고 싶다는 걸 법원에 알려야 해요. 알았어. 내가 써줄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박정연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정연이는 10년간 저를 친딸처럼 돌봐줬습니다. 정연이의 밥이 좋고 정연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연아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어머니가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미정과 그녀의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미정이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친딸로서 어머님을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적극적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10년간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정연 씨, 차례를 지켜주세요. 조정위원이 제지했어요. 미정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박정연 씨는 며느리일 뿐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반면 미정 씨는 친딸로서 법적 지위가 명확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실제로 모신 건 박정연 씨입니다. 어머님도 박정연 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어머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정연 씨, 진정하세요. 조정위원이 다시 제지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나요? 네, 밖에 계세요. 어머니가 조정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기.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너는 누구니?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거예요. 어머니, 저예요. 정연이요. 정연? 누구? 미정이 씩 웃었습니다. 조정위원님, 보시다시피 어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정연아, 내가 왜 그랬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어떡해요? 어머니가 날 못 알아보셨어요. 진정해. 진정은 무슨...
이러다 정말 미정이한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여보는 정말 내 편이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실하게 내 편이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나도 고민이 많아. 미정이는 내 동생이고 엄마는 내 엄마고. 그럼 나는 뭐예요? 10년간 당신 엄마 돌본 건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며칠 후 의료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기로 판단됨.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및 판단력 장애가 관찰됨.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상태.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감정 결과는 미정 씨에게 유리합니다. 왜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니까요. 그럼 제가 24시간 돌보면 되잖아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문 시설이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한다는 말.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미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언니, 우리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 네. 언니는 어머니를 계속 돌보고 저는 법적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타협이에요? 언니는 원하는 대로 어머니랑 살 수 있고 저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좋잖아요. 법적으로 보호? 결국 어머니 재산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재산은 원래 우리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벌어서 모은 돈이라고요. 그래서요? 며느리인 언니가 가질 권리는 없어요. 저는 재산이 탐나서 모신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우선이에요. 미정 씨, 당신 진짜. 언니 현실을 인정해요. 어차피 법원 판결 나면 제가 이길 거예요. 미정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타협해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미정은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정연아, 내 어머니. 미안해. 내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알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연아, 솔직히 말해줘. 나 때문에 힘들지? 조금요. 그럼 나를 병원에 보내는 게 나을까? 안 돼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또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또 뇌출혈입니다. 이번엔 좀 심각해요. 수술해야 하나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미정이 나타났어요. 언니, 어머니 상태 어때요? 심각해요. 그럼 이제 결정해야죠. 무슨 결정요? 요양병원이요. 더 이상 집에서는 무리예요. 아직. 언니 현실을 봐요.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잖아요. 미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요양병원 전원 동의서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저는 사인 안 해요. 언니 고집 부리지 말고. 안 한다고요. 그 순간 미정이 간호사실로 갔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간호사실 문틈으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님, 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 처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친딸인데요. 며느리가 계속 반대해서요. 그래도 공동 보호자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전원하려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어요. 증거를 잡아야 해.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몰래 CCTV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보호자시니까 열람 가능합니다. 어떤 날짜거 보시겠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요. 며칠 후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들. 그런데 사흘 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밤 11시쯤 미정이 혼자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미정이 어머니를 보다가 갑자기 수액줄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영상 좀 봐주세요. 변호사가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미정 씨의 진짜 의도가 뭔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미정 씨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킬 거야. 일주일 후 법원에서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USB를 가지고 갔어요. 조정실에서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정이 수액줄을 만지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장면.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미정 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고생이 끝나길 바란 거예요. 무슨 의미죠?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란 거예요. 하지만 조정위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액줄을 만지신 이유는요? 그건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건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아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수액에 손을 댔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말실수일 수 있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야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밖으로 나오자 미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저 영상 어디서 구한 거예요? 병원 CCTV요. 보호자니까 열람 신청했죠. 미정이 이를 갈았어요. 언니,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 좋아요. 끝까지 가봐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역고소를 한 거예요. 박정연이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 씨가 어머님 학대 혐의로 고소했어요. 뭐라고요?
병원 기록을 제출했는데 어머님이 여러 번 넘어지신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는 의료 기록도 있고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학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호자의 책임이 물어질 수 있어요. 어떡해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사흘 후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어머님이 자주 넘어지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학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넘어지신 겁니까? 치매 때문에 균형 감각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기록에는 영양실조 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셔서 잘 못 드셨어요. 제가 최대한 드시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경찰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오니 온몸에 기운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뭐? 미정이가 그랬대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보도 날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동생이랑 아내가 싸우는 걸 보는 게. 그럼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 대한 믿음도 잃었어요.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미정과 저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및 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판사님, 피신청인 박정현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낙상 사고가 있었고 영양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박정현은 요양병원 입소를 계속 거부하며 어머님의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그건 어머님의 의사를 존중한 겁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법정에 오셨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기.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연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연. 아,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니. 나는 정연이랑 살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왜 정연 씨와 살고 싶으세요? 정연이가 날 잘 돌봐줘. 밥도 맛있게 해주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딸인 미정 씨는요? 미정은 오래 못 봤어. 최근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잘 안 와. 어머니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미정의 변호사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결국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다만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삭제된 CCTV의 백업 영상이 복구된 거예요. 그 영상에는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는 모습,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라며 울던 모습, 식사를 정성스럽게 떠먹여드리는 모습, 모든 것이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면 학대 혐의는 완전히 벗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정연 씨의 헌신적인 간병이 증명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도 있어요. 또 다른 영상이요? 네. 미정 씨가 병원 간호사와 대화하는 장면인데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미정이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간호사님, 혹시 엄마 명의 통장은 어떻게 돼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통장이요? 네. 엄마가 입원하면서 통장이랑 도장을 어디다 맡겨야 하잖아요. 보통은 보호자분이 관리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가져가도 돼요? 제가 친딸이거든요. 그건 공동 보호자이신 며느님과 상의하셔야. 며느리는 나중에 말할게요. 일단 제가 가져가도 되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재산. 결국 재산 때문이었구나. 다음 재판날 그 영상이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단순한 확인이었어요. 어머님 재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 통장을 가져가려 한 겁니까?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어요. 미정 씨는 10년간 어머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그건 기록에 의하면 10년간 총 5회입니다. 명절 포함해서요. 바빠서. 하지만 어머님이 입원하신 후에는 자주 오셨네요. 특히 요양병원 전원을 추진하면서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박정연 씨, 앞으로도 어머님을 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판사님.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남편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라도 모시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는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연아, 재판은 어떻게 됐니? 곧 결과 나와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연아, 사실은 말이야. 네, 어머니. 나도 알아. 미정이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어머니,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해. 미정이도 내 딸이니까.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아니야. 나도 미웠어. 많이 미웠어. 10년간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는 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잖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머니. 정연아, 너는 내 딸이 아니지만 딸보다 더 소중해. 알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친엄마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도 왔고 친정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학대 혐의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본 결과 피고인 박정연은 10년간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돌봐왔으며 학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년후견 개시 신청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신청인 김미정은 친딸이지만 10년간 어머니를 방문한 횟수가 현저히 적으며 재산에 대한 관심이 주된 동기로 보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반면 피신청인 박정현은 10년간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왔고 어머니 본인도 박정현과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김미정의 성년우경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겼다. 드디어 이긴 거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만족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미안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재산이 탐났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재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 씨 일어나요. 언니. 일어나라고요.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정 씨, 솔직히 지금도 화가 나요. 정말 많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결국 가족이에요. 언니.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어머니한테 잘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3개월 후, 어머니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미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 미정이 왔네. 미정은 어머니께 음식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제게 말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언니가 용서해줘서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다시 만날 기회를 줘서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해주시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못해드렸어요. 이제라도 잘하면 돼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저를 못 알아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외로워서 죽었을 거야. 어머니, 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연아, 약속해줘. 네.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편하게 보내줘.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 덕분에.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미정, 그리고 남편이 곁을 지켰어요. 엄마.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웃분들, 병원 사람들, 그리고 저와 어머니를 지켜봐 주셨던 분들. 모두들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셨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또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받은 건 제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와 함께한 10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옵니다. 어머니, 요즘 미정이가 자주 와요. 어머니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해요. 제가 미정이한테 말했어요. 이제라도 잘하는 게 어디냐고요.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요. 산 위에서 새가 지저귀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재산도 혈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곁에 있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진짜 엄마 딸로 만나요. 저는 어머니 산소에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돌아보니 미정이 서 있었어요. 미정씨. 저도 엄마 보러 왔어요. 미정도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께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응? 언니 말이 맞았어요. 뭐가요? 가족은 재산이나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래요. 미정이 울먹였어요. 저는 친딸이면서도 엄마 곁에 없었는데 언니는 며느리면서도 끝까지 곁을 지켰잖아요. 미정씨,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제가 놓친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미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언니, 앞으로 저도 언니처럼 살게요. 돈이나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인 삶이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산 아래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뒤로 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줄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밥을 떠먹여드리고 산책도 함께하고 이야기도 들어드려요. 어떤 어르신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며느리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저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부르든 그냥 곁에 있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딸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머니 따님은 안 오세요? 바쁘대요. 맨날 바쁘다고만 하네요. 그래도 할머니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이에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누군가의 딸이 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누군가의 가족이 됩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곁에 있는 마음이다.